자, 15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 법정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도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학교 시장과의 근접성. 여기 있어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지. 그 다음 2번 매매의 경우 공시지가. 거기다 쓰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거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 있다.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사항에 있어요. 확인 설명엔 없다.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는 있다야. 얘가요, 확인 설명서에 다시 있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요약집 38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요 왼쪽이 전속중개계약시 공개사항이죠? 예? 거기에 보면 7번을 보세요. 7번을 보시면 거래 예정 금액하고 뭐가 있나요? 공시지가. 즉 전속중개계약시의 공개사항에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확인설명사항에요. 몇 번이냐면요. 3번입니다. 3번을 보면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수수료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 이렇게 되어 있지 공시지가가 없다는 거예요. 즉 전속중개계약 공개사항이 있으나 확인설명사항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38페이지 보는 김에 7번을 보시면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는 공개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법정 공개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예, 공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임대차의 공시지가 요거 나오면 그때는 법정 공개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를 봅시다.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3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확인 설명서 1이 있죠? 찾았어? 네, 한 장을 들춰주세요. 한 장을 들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7번이 뭐요? 거래 예정 금액이죠? 근데 거래 예정 금액에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의 공시가격이 들어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는 도로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5번 문제는 확인 설명서를 묻고 있나요? 확인 설명을 묻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38페이지에서 본 내용이에요. 오른쪽에서. 공시지가는 그래서 공개사항이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2번 답이에요. 3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죠? 권리관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권리관계요.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확인 설명은 권리관계죠. 그런데 거래계약서에는 권리관계입니까? 권리 이전 내용입니까? 예,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구별해달라. 거래계약서는 권리 이전 내용이다. 여긴 권리관계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여기 있잖아요.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게 확인 설명 말고 여러분들 공개사항에는 4번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토지용계획이 없어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3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개사항의 6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반면에 옆에 확인 설명사항의 4번을 보세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그렇게 달리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억해 달라고 했죠? 이거 확인 설명에 있고 공개에 없는 거. 확인 설명에 없고 공개에 있는 거. 어떻게 외웠어요? 베토벤이 뭘 뒀다? 그게 뭐다? 손오공 형님이시더라.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요? 토지이용 계획이야. 이게 뭐요? 배수, 지번, 이 지시형제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여긴 지번, 여긴 지형. 그 다음 조세, 수수료. 시험엔 뭐가 나오는 거다 집중적으로? 이거더라.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벽면 및 도배 상태. 여기 있죠. 벽면, 도배.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임차권 및 중개대상물 권리에 관한 사항. 있다 없다? 있다. 2번 벽면 및 도배 상태. 3번 일조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4번 도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5번 이거 나오면 확인 설명 나오면 답은 주로 뭐라 그랬어? 권리를 취득함에 따른 조세를 뭘로 고치더라? 5번이 답이네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벽에 금이 간 사실을 매도 의뢰인이 비밀이라고 한 경우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확인 설명 의무 어떤 게 우선한다? 그러니까 설명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2번 중개보수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용 법정 확인 설명사항에 있더라 없더라? 있다라는 거요. 여기 봐봐. 이게 있다는 거요. 3번 소유권 전세권 권리 내용들 이거 확인 설명사항에 포함되더라. 4번 취득함에 따른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확인 설명사항에 있더라. 5번 관리에 관한 문제. 자, 관리에 관한 건 확인 설명에 있어요 없어요? 봐봐. 없어. 관리가 어디 있어? 그러나 확인 설명서에는 있다 없다? 확인 설명서에는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더라.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관리 있다 없다? 있어. 토지에는 없어. 그거 외우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예, 3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확인 설명서 비교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요, 벽면, 환경조건, 비선호, 입지, 그것만 써놨네? 예,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것도 기억해서 밑에다 쓰세요. 하나, 입지 밑에다. 관리. 1에 있다, 없다? 2에, 3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관리. 있다, 없다. 예전에 수업했을걸? 예, 있다, 없다. 여러분들 관리는 뭘 생각하면 돼?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뭐하고 뭐만? 예? 주거용, 비주거용. 그죠? 그것만 하잖아. 토지관리사 없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8번인가요?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 자료 요구는 요구권이더라.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누구한테 묻냐?
잘 아는 사람, 팔 사람, 살 사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맞네요. 2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로 가름할 수 있다. 확인 설명 따르고 확인 설명서 따르다. 두 개는 전혀 별개야. 2번 답입니다. 3번 매도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불응한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해. 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해. 이거면 되지. 그 불응한 상태 자료 요구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설명한다? 취득 의뢰인에게. 5번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중개 계약서에는. 단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확인 설명 성실 수행 의무를 기술해 놓고 있다, 기술 안 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기술했다, 기술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언니 학교. 네, 그래요.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요, 의뢰 의무 1번이었잖아요. 거기에 일반 중개 계약서는 오직 한 줄 적혀 있다 그랬어요. 뭐 조속히. 그죠? 근데 전속 중개 계약서에 거기에 두 번째 보면 뭐가 있다? 확인 설명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래요. 지난주에 한 거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계약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다.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를 거래계약 당사자에게 교부 안 했다 해서 자격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행위 속에서요, 이제 소속의 경우는 여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자격정지가 몇 개 있다? 여기 몇 개 있다? 다 2개씩 있어. 자격정지 사유는 많지도 않아. 7개밖에 안 되는데 무려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다? 4개.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격정지 하나는 뭐요? 이거요.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안 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였죠?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요. 여기 일반 중개계약 시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제는 원칙이 뭐다? 업무정지라는 거야. 근데 임등치가 몇 개 있다?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뭐요? (7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어. 뭐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했어. 임등치.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했다. 요거 하나가 임등치예요. 여긴 뭐다?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소속은 자격정지래. 어떤 게 더 큰 거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건 입법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업무정지였거든요. 이걸 딱 하니까 500만 원이야. 과태료 살고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마 2, 3년 뒤에 이걸 다시 보고서 할 적에 제 생각에 또 바꿀 것 같아요. 업무정지로.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도 원칙적으로 뭐다? 업무정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있다? 이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고 여기에는 그리고 행정형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잖아요. 뭐 1학년 1반, 3학년 3반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적어도 중개라는 일련의 행위 속에서는 행정형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그거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보세요. 여기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다는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해.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안 했을 시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가 틀렸어? 보존하지 않았다는 거. 보존은 오로지 누구의 의무일 수밖에 없어? 개공의 의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속이 작성 교부 안 했다 할지라도 자격정지다 아니다. 그래요.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4번.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하였어. 확인설명 하기만 하면 중개가 완성된다?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경우가 더 많다? 더 많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하기만 하면 그냥 탁탁 달라붙겠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확인설명을 하였어. 그러면 확인설명서 반드시 작성해서 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왜? 거래계약이 있기 전까지는 확인설명서는 무의미하다. 4번 답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 안 하든지 설명의 근거자료 보유하지 않든지 제시하지 않든지 다 뭐다? 개업공은 500만 원. 그 다음에 소속은 많네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틀린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 권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명합니다. 맞네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안 하면 업무정지다 500이다. 2번 답입니다.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 설명사항에 있더라 없더라? 없어? 여기 봐.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 다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줘야 돼. 그리고 교부하고 4번 몇 년? 3년 보존.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날인하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개업공 소속이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안 하면 개업공은 업무정, 소속은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입니다. 환경조건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뭐요? 일조, 소음, 진동. 일조, 소음, 진동. 답은 뭐요?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건 뭐요? 자, 여러분들 확인 설명서에는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가 있죠. 몇 개? 그래요. 2개. 반면에 뭐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있죠? 몇 개? 이거 기억해야 되죠. 생략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뭐요? 예,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거요. 반면에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 건 뭐요? 왜? 취득에 따른 조세인데, 임대차가 취득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건 제외됩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자, 확인 설명에 기재할 사항 아닌 거. 1번,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 벽면 도배 상태,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는 어때? 생략할 수 있다 일 뿐이야. 그 다음 관리에 관한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임대차의 경우 제외됩니다는 오로지 하나야. 뭐? 예, 취득에 따른 조세입니다. 13번.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맞아요.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에서 소유권 이외의 사항란에 기재하게 되겠네요. 3번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은 어디에 기재된다? 이게 뭐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거기에 기재하더라. 그 다음에 4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래요. 세부 확인사항은 항상 뭘 기억하자? 실내 벽화. 4번 답입니다.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뭘 기재하더라? 매도 의뢰인이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승질나지만 예? 확인 설명서를 아무래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그게 또 그러네요. 자, 135페이지 펼쳐보세요. 펼치셨나요? 그때 여러분들 다 외웠었어. 135페이지 찾으셨죠? 예,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1 주거용이죠. 그 다음 2장 들춰보세요.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예, 한 장만 들춰보시오. 확인설명서 3 토지죠. 예, 또 2장 들춰보시오. 확인설명서 4.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몇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 확인설명서 1, 2, 3, 4 중에서 4는요, 기재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예, 왜냐하면 4는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고요. 1, 2, 3은 비슷해요. 그런데 무조건 확인설명서 1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2번째로 많은 건 확인설명서 2예요. 즉 비주거용 건축물이요. 그 다음 확인설명서 3이 내용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여기 시험 문제는 2가지라는 거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서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2번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것과 비주거용 그리고 토지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유형의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맞춰야 돼요. 그 다음 요런 건 예외적으로도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본 이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의 차이점을 묻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얘하고 뭐요? 확인 설명서의 차이점을 묻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확인 설명에 있는 내용은 확인 설명서 1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기에 빠진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확인 설명서 1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있지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어. 확인 설명서 1에 많이 적혀 있어. 1에 훨씬 많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 중에 관리에 관한 건 여기에는 없지만 확인 설명서에 1에는 있다 그랬죠. 거기 여러분도 5번 보세요. 5번. 입지 조건 밑에 5번. 뭐가 있어? 확인 설명서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러냐? 관리에 관한 거 확인 설명서 1에 있고 2에 있냐 그러니까 뭐 묶어졌죠? 두 장 들춰보세요. 2. 확인 설명서 2.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요. 됐어요? 왜 그러냐? 확인 설명서 1페이지 있죠. 그거는 주거용, 비주거용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때 수업하면서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 1과 2는 1페이지의 내용은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심지어 확인 설명서 2는 주거용이요, 비주거용이요? 비주거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확인 설명서 2 138페이지를 보세요. 찾으셨어? 거기에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대한 거래 규제를 보십시오. 3번. 찾았어요? 거기에 허가신고 투기지역을 보세요. 찾았어요? 예, 밑에 부분에 오른쪽에 있어요. 찾았나요? 거기 뭐 허가신고 투기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주택거래 신고 필요해? 필요 없어? 없어졌어요 법에. 그죠? 그런데도 있어. 모르겠네요. 지금 확인 설명서가 요번에 또 바뀌었는지. 어쨌든 있어. 완벽하게 똑같아. 그 다음에 투기지역도 보세요. 주택 투기지역 있어 없어? 투기과열지구 있어요 없어요?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요. 여러분들 저기 비주거용에는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주택 투기과열지구는 오로지 아파트 분양권 얘기야. 그리고 주택 투기지역은 아파트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인 설명서 1과 2는 1페이지 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됐어요? 2페이지부터 차이나. 자, 일단요. 135페이지 확인 설명 2를 보세요. 찾으셨어? 자, 제일 먼저 보세요. 확인 설명 자료 있죠? 거기 보면 확인 설명의 자료에 첫 번째, 근거자료, 확인 설명에 근거자료에 뭐가 있냐? 각종 공부라 그랬죠? 여기 보시오. 이거 확인 설명하는데 뭐 들어가? 각종 공부. 그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 등기권리증도 있다는 거예요. 뭐도 있어? 등기권리증.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란이죠? 그래서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란은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상태자료가 법에는 내벽화만 들어있다 그랬어요. 상태자료 요구사항이 뭐라고요? 내외 시설 벽면 환경 조건만 법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뭘 쓰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을 쓰는 거죠. 상태자료 요구사항란이죠. 그래요. 여기에 뭘 쓰냐 이거요. 자, 불응 시에는 어떻게 한다? 아까 설명하고 기재한다 그랬죠. 어디다 기재하겠어? 여기다가 기재한다는 거예요. 불응시에. 요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뒤에 작성 요령 137페이지를 보세요. 세부 항목 1 찾으셨나요? 세부 항목 1 거기에 제가 읽을게요. 그냥 앞에 막 읽고 뒤에서부터 잘 읽을게요. 확인 설명 자료 항목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는 뭐 이렇게 해서 한 것들 적으며 그 다음입니다.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에는 매도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그 다음 몇 번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9번이 뭐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뭐라는 거예요? 상태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서는 이 부분을 상태자료 요구사항으로 넣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것부터 적는데요. 됐어요? 그러나 시험 문제가 다음 중 확인 설명서의 상태자료 요구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요.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거. 내외시설, 벽면, 그 다음에 뭐 일조, 소음,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답이 없어. 그럴 때 몇 번 써?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것을 상태자료 요구사항이 아닌 것 취급해야 돼요. 그때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어떤 사람은 이걸 상태자료 요구사항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아닌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닌 걸로 보냐? 앞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태자료 요구사항이었죠. 근데 뒤에요. 136페이지 세부 항목 보세요. 뒤에 136페이지 세부 항목 봤나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세부 항목에,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 9번이 뭐요? 그 다음에 10번이 있고 11번이 있고 12번이 있죠? 그걸 작성 요령을 볼까요?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요, 8번, 작성 요령의 8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9번 보세요. 그 밑에. 다라마는 빠지고요. 뭐요? 9번. 9번에 보시면 10번의 세부 내외 시설부터 시작해서 11번 벽면, 12번 환경 조건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쓴다.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료를 요구하여 얘가 상태자료 요구를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요 표현이 들어가면 뭐다? 상태자료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우리가 보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건 자료를 요구하여라고 돼 있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이라고 돼 있어. 이건 고지한 내용에 관한 것이지 이 자체가 상태자료 요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셔. 다시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에 상태자료 요구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내벽화는 무조건 뭐야? 상태자료 요구사항이고 얘는 한 발쯤 딛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럽죠. 그런 거 하나 통일 못 시키고 지 잘났다고만 하고 수험생들은 아니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를 써놓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 앞뒤가 헷갈리지 말게 썼어야지. 앞에서 쓴 얘기하고 뒤에서 쓴 얘기가 다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됐죠? 그 다음 다시 13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로마 글자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사항이 있죠. 그 다음 136페이지 넘어가서 로마 숫자 2, 세부 확인사항이 있죠. 얘가 시험 문제야.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구별 안 했는데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은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실내벽화. 얘가 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135페이지를 넘어가세요. 됐어요? 자, 1번 대상물건의 표시. 이거요. 이거. 예? 이거 뭐 갖고 쓰겠어? 대장. 거기에 토지 부분은 토지 대장. 건물 부분은 건축물 대장. 단 용도 말고요. 방향을 보세요. 건물엔 방향이 있죠? 토지는 방향이 있어 없어? 토지에 방향이 있다고 나와요. 옛날엔. 토지가 무슨 방향이 있어? 그죠? 예, 어느 건가 다 동서남 네 군데 다 있어. 토지. 그래서 그럼 건물도 어디나 동서남 네 군데가 다 있는데 방향 어떻게 쓰냐는 거야.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주거용일 땐, 비주거용일 땐 주된 출입구.
됐어요? 애매하면 거기 기준점 쓰는 날 있나 봐봐. 기준 잡는데. 있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위반 건축물 여부 기재되는 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몇 개 있는가,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기재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 그거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 꼭 써놔야 돼요. 특히 음식점 같은 거 할 적에 위반 건축물 있고 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권리관계죠. 여기는 등기부 권리만 적어. 근데 등기부 외 권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로 넘어갔어요. 여기 보세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권 같은 거 있으면 어디다 써? 임차권. 그래요.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그런 게 적어. 분묘기지권. 여러분들 무슨 건물에 주거용에는 분묘기지권이 없겠죠? 그죠? 근데 토지 같은 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문제도 발생할 때 거기에 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3번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대한 거래규제죠. 이건 원래 뭐 보고 적어? 토지용계 확인서 갖고 적어요. 그죠?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뭐 보고 적는다? 일단 건폐율 용적률이 있나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 나요?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에 나와? 건축물 대장 보면 나와요. 어디 보면 나와요?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이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의 문제예요. 그래요. 그 다음 건폐율 용적률 상한 밑에 왼쪽. 그리고 또 그 밑에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이 있죠. 얘네 둘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지역지구제, 그 다음 허가신고, 투기지역, 그 다음 그 밖에 제한. 이런 것들은 다 뭐 보고 쓴다? 토지용계 확인서 보고 써. 그리고 없어. 없으면 넘어간다. 종합정보망까지 뒤져라.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단, 얘는 아까 했어요. 임대차의 경우에도 쓴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기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붙으신 분이야. 예, 전화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이거 이 문제가 걸린 거야. 이게 공법상 제한을 갖다가 자기가 확인설명서에 안 썼는데 그걸 갖고서 꼬투리 잡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서구청에서 자기 과태료가 나왔대요. 300만 원. 그래서 일단 그랬어요. 확인서 작성을 잘못했는데 왜 과태료야? 업무정지지. 일단 그거 잘못했다. 두 번째,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상가임대인 건데 그걸 뭘 쓰냐? 생략할 수 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전화 왔어요. 이거는 인정하겠대요. 임대차에 생략할 수 있다고. 왜냐면 공무원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답변서 제출하니까 그게 공무원도 입장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했다. 근데 이제 양보할 수는 없는 거야, 공무원도. 왜? 민원 들어왔으니까 민원 받은 거 처리 안 했다면 자기 승질 자기도 그잖아. 그러면서 이번에 뭘 했냐? 거기 근거자료.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위에로 올라가서 토지대장 안 줬다 해. 그래서 200만 원이래. 그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토지대장은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거지 교부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렇게 써냈어요. 예. 그래서 몰라. 그러더니 지난번에 전화 왔어요. 나오래. 그래서 예? 칼국수 먹재. 그랬댔어요. 네, 해결됐나 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게 확인 설명에 대한 게 공무원이든 막상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된다 이게? 뒤죽박죽 헷갈려요. 이거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분 살아났어.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됐어요? 뭐 하다가 이거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대한 거래규제는 임대차의 경우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4번 뭐가 있어요? 입지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확인 설명에는 도대만 있어? 도대주가 있어? 아니, 확인 설명엔 그죠? 도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학교 시장과의 근접성이야. 근데 거기 보시면 도대 말고 뭐가 있어? 예, 주차장은 입지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내외시설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겠어? 주차장은 그죠? 내 주차장이 중요하지 공용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확인 설명 만드는 사람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으로. 주차장을 내외 시설이 아닌 입지 조건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기 엘리베이터는 내외 시설에 있어요. 승강기. 근데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있다? 입지. 그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 및 판매 및 의료시설, 의료시설도 있어. 의료시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자가냐 위탁이냐 그리고 경비실 유무 이런 것들이 어떻다? 거기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136페이지 비선호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요 여기 보십시오. 요 중간쯤 되는 거예요. 입지와 환경의 중간쯤 놓이는 게 이게 비선호요. 그러니까 입지처럼 가격을 결정해주는 결정적 요인을 하는 것, 그리고 환경 조건처럼 아주 가격과 미미한 이런 것도 아닌 어때? 중간쯤 나름대로 가격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 그 가운데쯤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호시설 유무가 기재돼요. 됐습니까?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요? 반경 1km 범위입니다.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돈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는 달라. 확인 설명은 언제 하고?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는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 시. 그러면 여기서는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서잖아. 언제 거 써야 돼?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 시 금액을 기재한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중개가 완성되기 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뭐라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거기요 1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6번을 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은 언제 거 쓴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언제 거 쓴대? 예? 중개가 완성되기 전. 단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어느 때? 임대차. 그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세 보세요. 조세도 돈 얘기죠. 언제 거 쓴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그 다음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결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뭐다?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이요. 세부 확인사항 뭐? 실, 내, 벽, 화 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내외 시설은 이런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구, 승강기, 배수. 단 거기에 뭐는 없어? 주차장 없다. 그 다음 그걸로 그치지 않고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은 이걸로 그쳐. 근데 확인 설명서에는 하나가 더 있어. 그 밖의 시설물. 뭐가 있어요? 맨 끝에. 그 밖의 시설물 뭐 쓰냐는 거예요. 이게 주거용일 땐 뭘 쓴다? 가정 자동화 시설 유무를 기재해요. 그런데 비주거용일 때 상업용이면 뭘 쓴다 그랬어? 오수 정화 시설 용량. 됐어요? 그러니까 정화조 생각하면 된다. 근데 공업용일 때는 오수정화시설 용량 플러스 전기물이야. 용수시설 전기 용량. 요걸 더 기재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왜? 여러분들 공업용일 땐 전기 몇 볼트 끌고 오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 몇 킬로와트 끌고 오냐에 따라서. 그죠? 3상 끌고 오냐 2상이냐 공업용은 다 3상 쓸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전기값이. 그죠? 그 다음에 공업용도 따로 끌고 와야지만이 물값도 싸죠.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거기서
따로 그 밖의 시설물이라는 이름으로 기재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병멸, 도배, 그 다음에 환경조건 쓰고 수수료 실비 금액 및 그 산출 내역 기재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있는 대로 다 전원이 다 서명날인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모자라면 별지까지 취급해가지고서 서명날인하고 그리고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마다 저기를 한다. 도속이 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 당사자들은 서명 및 날인이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매수인 매도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됐어요? 이게 확인설명서 1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설명서 2를 보세요. 비주거용이죠. 1페이지는 어떻다고?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도 완벽하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공급상의 제한, 그 다음에 내외시설 아니죠? 뭘로 넘어가야 돼? 3번. 그 다음에 4번이 뭐요? 이거, 입지. 그죠? 그 다음에 5번 뭐? 관리. 여기까지 똑같아. 다시 한 번요. 자, 처음에 뭐? 대상 물건, 그 다음 권리, 그 다음 공법, 그 다음 입지, 그 다음 관리.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됐어요? 근데 페이지를 139페이지 한 페이지를 들치게 되면 일단 허전해.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비선호 시설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 토지 한번 볼까요? 토지 확인설명서 3 찾았어요? 141페이지를 보세요. 찾으셨어? 입지 다음에 뭐가 있어? 원래 확인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3이라 그랬죠. 근데 이놈의 비선호만큼은 어떻다? 어디? 예, 비선호만 없어. 그래서 뭐라고 외우라 그랬어? 비비 없다. 비비 없다. 그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요. 그 다음 뭐가 있어? 거래 예정 금액. 그죠? 예. 그리고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게 있죠? 그 다음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 실내 벽화요, 실내 벽이요. 환경 조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예. 왜냐? 1조 소음 진동. 1조량이 좋아야 돼? 아니면 나쁜 걸 더 선호하는 직업도 있어. 예? 나쁜 걸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음 지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일관성 없어. 그래서 환경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벽도 같이 보라 그랬어. 벽면에 균열 및 누수는 있을 망정 여기에 도배 있나요? 도배 없다. 그거 같이 보라 그랬어요. 됐어요? 그게 2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을 보세요. 확인설명서 3은요. 일단 대상 물건의 표시에도 건물 부분 없고요. 권리에도 그 건물 부분 없고 그죠? 예,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없는 게 원칙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을 보면 여러분들 입지 아까 틀렸네 그러면 확인설명서 2를 보세요. 2 확인설명서 2 찾으셨어요? 예, 거기요 똑같은 게 완벽하게 똑같은 게 3번까지가 완벽하게 똑같으네요. 예, 거기 4번을 보세요. 입지를 보세요. 입지 보면은 도대주는 있죠? 교판의 있어 없어? 교판의가 없네요. 예, 3번까지가 완벽하게 똑같고 4번 입지에서는요 교판의가 없어. 뭐가 없어? 예, 교판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확인설명서 3이요. 토지를 보면 입지는 교판의가 없나요? 주차장도 없어. 그리고 관리 있어 없어? 관리가 다시 사라졌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세부 확인 사항 보세요. 뭐만 있어? 실만 있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확인설명서 1, 확인설명서 2,
확인설명서 3 할 때 우선 입지부터 봅시다. 입지 여기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입지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그 다음 관리요. 여기 어떻다? 그 다음 비선호. 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부 확인사항 여기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는 도배가 있는데 여기는 그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되지 않냐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가격.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 제외되는 게 뭐라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그게 다요. 자, 지났지만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까지 했어 아까? 예? 13번 할 차례요? 학설이 갈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 찾아라? 실내벽화 아닌 것 찾아. 아니 이건 내벽화예요. 왜냐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벽화만 그렇게 돼 있잖아. 실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고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뭐다? 4번, 5번도 있네. 아이씨, 이런 게 더럽다는 거예요. 답은 몇 번? 일단 4번 분명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분은 이 문제의 취지가 뭐였나요? 그걸보단 세부 확인 사항 아닌 거 찾으라는 취지였죠. 예.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됐어요? 예, 답은 5번이요. 읽어보십시오.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시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언제 거, 돈 얘기는 언제 거 기재한다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5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나머지, 자, 3번 볼까요? 거기 15번에 3번. 도시공개 기술 지구단위 계획 그 밖에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죠.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됐어요? 4번.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공법상의 제한은 그냥 넘어간다. 종합정보망까지 뒤져라. 단,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이래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예, 이것은 언제 거 쓴다?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단, 가로 열고. 임대차의 경우는? 예? 제외합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제외합니다지. 왜 생략이 자꾸 나와? 임대차임이 필요 없잖아. 예, 제외합니다. 4번 틀렸어요. 거기에 틀렸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5번. 내외 시설 상태 그 밖에서는 주거용일 때 뭐? 가정, 자동화 시설. 그 다음 3번.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뭐에 따라? 예, 시도조례라면 틀려요. 됐어요? 그 다음 2번.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근저당이 있으면은 뭐다? 채권 최고예요. 아까 안 읽었죠? 근데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 했잖아. 그죠? 채권 최고의 그겁니다.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1번. 임대차 경우도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만 생략되거나 제외됩니다. 그죠? 2번. 중개 보수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는 경우 초과 보수 금지에 해당한다. 틀렸네.
부가가치야. 중개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 여러분들 간이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저기 제대로 사업자 등록하고 저기 내고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보수받은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 부가가치에 대한 거 저기 그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본 적 있나요? 예? 그거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기출문제들 전부 수정해야 돼요. 예? 그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학설이 또 갈려. 여긴 했대는데. 예. 어쨌든 중개보수 아니야. 그래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보세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그죠? 고지한 내용 그리고 그 불응한 여부 기재한다. 경매 공매 특이 사항이 있을 때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비선호 시설 이런 거 기재. 그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4번이네요. 건폐율 상환, 용적률 상환,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한다? 시군조례. 4번이 답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에 벽면 균열 누수가 없는지, 깨끗한지, 도배 필요한지를 기재한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서명 및 날인하고 2인을 초과 시에는 어떻게 해라? 개월치까지 해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들어와라. 4번, 3번. 내외 시설 상태에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을 적더라. 적어도 여기에는 주차장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비선호 시설 입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이다, 아니면은 세부 확인이다. 기본 확인이다. 세부 확인은 뭐라고요? 실내 벽화. 19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정 확인 설명사항을 권리를 취득하고 전에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설명의 근거자료로 명시할 수 없는 것은 답은 5번이네요.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설명의 근거자료라 확인 설명했다는 증거자료다. 증거자료입니다. 확인설명의 근거자료에는 없다. 20번.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입니다. 뭐요? 비주거용. 자, 1번. 대상물건 표시, 토지대장, 건축물이랑 확인이다. 권리, 등기부 기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다.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한 것으로 쓴다. 부가세는 별도다. 당연히 별도다.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1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지조건 뭐가 떠올라요? 도대주, 교판의. 1번 공원이네요. 됐어요? 22번.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입지조건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 예, 입지입니다. 뭐 도대주 비선호자. 저 비주거용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만들어? 도대주. 답은 1번이네요. 비주거용 아니요. 됐어요? 그 다음 23번.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종류로 세분화되어 있네요.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모두 영문서시 있어. 예, 그거 갖고 수업해요? 아니요. 내가 못해.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이런 거 됐어요? 그냥 넘어가. 4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 그 다음 장기소송 충당금 이런 것까지도 다 적어.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을 때는 항상 뭐? 예, 그리고 경매, 공매 등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이게 실제권리관계라는 기재하는 방법이요. 됐어요? 이 실제권리라는 기재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분양을 목적으로 지었어요. 공동주택입니다. 다음, 기숙사 포함 제외. 기숙사는 분양이 목적이요? 아니면 임대가 목적이요?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지었을 때 분양이 안 돼서
할 적에는. 그때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분양이 안 돼서 임대를 할 적엔 그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거래 당사자는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을 때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거래 당사자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예? 예. 제가요, 목표는요, 199페이지까지 목표를 했는데요. 예. 택도 없죠? 예, 아니네요. 201페이지까지 목표를 했네요. 예. 예. 다음 주에 201페이지까지 합시다. 예.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당신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고 우리 저거 합시다.